특히 이제 한여름에는요, 질소 비료를 안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동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요. 너무 조직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상열, 상해옹이 뭐 이렇게 책이 되어 있는데요. 상열이다, 상열. 서리로 인해서 줄이 간 겁니다. 상열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줄기예요. 위에서 아래로 수선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상열.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무결 자체가 그 위아래로 결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열을 피해를 받고, 뭐 상해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상종이다 그래요. 상종. 상열의 피해가 계속 돼가지고요. 이게 줄이 이렇게 거졌다가 다시 아물었다. 다시 상열이 갔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자꾸 이 자리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상열이 반복하다 보면 여기 그 상종, 여기 보면은 상해옹이, 다른 말로 상해옹이 혹은 상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상열과 그 상종의 피해를 받느냐, 어느 나무가 피해를 보느냐, 주로 이제 그 배롱나무라든지 단풍나무, 뭐 벚나무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벚나무, 오동나무, 느티나무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주로 매끈한 나무예요. 수피가 매끈한 나무에서 일어납니다. 울퉁불퉁한 나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은행나무라든지 소나무, 이런 거는 그 상열, 상종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상열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답은 소나무예요. 이런 나무들, 특히 이제 배롱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은 수피가 얇기 때문에, 얇고 매끈하기 때문에 꼭 수피 감기를 해줘야 돼요. 겨울철에 반드시 수피 감기를 하여야 하는 나무는 배롱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하시면서 소나무나 뭐 은행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그러니까 숲에 어느 곳이 잘 피해를 받느냐? 그리고 숲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거 숲이에요. 숲이면은요, 숲의 가운데 부분하고 북쪽 부분은 잘 피해를 안 받아요. 이쪽에 있는 거, 남쪽에 있는 거, 남동쪽, 요 동쪽하고, 예, 숲의 남동쪽에서 피해가 일어납니다. 숲에 여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주로 피해를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그 햇볕을 받을 때는 따뜻하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 이제 새벽이 되면은 그 수피가 또 얼고, 그래서 그 해동과 그 얼음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찢어진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남동쪽에 있는 숲의 남동쪽에 있는 나무들이 피해를 본다. 정 가운데는 아예 북쪽에 있는 거는 온도 차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춥죠.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나무나 북쪽에 있는 것들은 별로 피해를 안 받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가 남쪽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적도 방향으로 남쪽에서 움직이니까는 이제 남쪽이 낮에는 따뜻해지고 또 이제 새벽에는 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무가 남동쪽이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 나무는 배롱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오동나무, 느티나무 이런 매끈한 나무들이고, 소나무 종류는 별로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온에 대해서 방지책이 있죠. 방지책 보면은 통풍과 배수가 양호한 곳에 식지한다. 예, 가번 봐두시고, 다번을 봐주세요. 나번은 안 보셔도 좋고요. 다번, 두꺼운 피복제 등을 이용하여 심토층의 결빙을 방지한다. 뿌리 수분 흡수를 증진시킨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은요, 겨울에는 이 부근에다가 이렇게 낙엽이나 거적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거적을 덮는다든지 뿌리 부분에다가
낙엽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요, 동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제 뿌리가 얼고 춥고 이런 거를 좀 막아주는 거죠. 보온을 해주는 거죠. 뭐 거적을 뭐 덮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꽃밭 같은데 거적 덮어놓은 거 보셨죠? 그거는 이제 초화류의 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분 흡수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라본의 액체 플라스틱 윌트 프루프를 시드름 방지제, 이거를 잎에다가 그 살포를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시드름 방지제를 살포하는 거는 이제 상록수 얘기죠. 겨울에 갈변화를 방지 또는 감소시킨다. 잎의 상록수에 시드름 방지제 윌트 프루프예요. 요거를 살포한다. 그러니까 마본에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철쭉, 회양목 등의 상록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쭉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 영산홍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철쭉은 그 낙엽수니까. 여기는 이제 철쭉이 아니고 영산홍, 철쭉과인데, 이제 영산홍은 1번 철쭉 중에서 시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거, 상록성, 이거를 우리가 영산홍이라고 해요. 1번 철쭉 중에 상록성을 우리가 영산홍이라고 합니다. 영산홍, 회양목 등의 상록수에 그 웨이트 프루프를 살포하여 겨울철 피해를 방지한다. 그리고 이제 그 관목류, 조그만 나무들은 흙으로 묻어버려요. 이제 뿌리 부분을요, 흙으로 묻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관목류는, 이런 관목류는요,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흙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묻어주면은 그 제일 좋은 어떤 동해 방지책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흙 묻기예요. 흙 묻기. 흙으로 여기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흙입니다. 네. 다음에 공해 및 가스 방지제, 가스 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해, 그럼 우리가 뭐 매연이죠.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인데요. 보시면은 그 공해에 강한 수종이 있고 약한 수종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시험에 나오죠. 그런 게 보시면은 공해에 강한 수종,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공해에 강한 수종,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벽오동, 사철나무, 향나무,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해의 대표적으로 강한 수종이 되겠고요. 공해의 약한 수종도 있죠. 공해의 약한 수종 하면은 대표적인 게 소나무죠. 소나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소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독일가문비, 그리고 이제 삼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공해의 대표적으로 약한 수종. 다음 중 공해의 강한 수종은, 약한 수종은, 이런 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해에 강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은행나무부터 향나무까지. 공해에 약하다, 그럼 소나무, 대표적인 게 소나무죠. 전나무, 자작나무, 독일가문비, 삼나무 등등 공해에 약한 수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해의 약한 수종과 강한 수종을 골라내어라. 방제법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좀 방제법이 있다면 일단 질소질을 함유한 비료, 석회질 비료를 사용한다. 즉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그 동해에 있어서는 질소가 별로 안 좋았죠. 우짜라니까. 그런데 그 공해는요, 그 엽록소를 파괴해요. 공해가 왜 그 잎을 죽이냐면은요, 들어가가지고 그 CO2, 그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이산화탄소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SO2, 그 황성분이죠,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 엽록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성, 즉 그 잎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생장에 도움되는 질소질비료를 좀 주는 것이 공해 방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 이제 공해 피해가 그 심하냐, 공해 피해가 심한 때, 공해의 피해가 심한 때는 언제냐? 심한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 한낮에 습도가 높을 때, 여름 한낮에 습도가 높을 때 공해 피해가 언제 심하냐? 여기 여름 한낮 습도가 높을 때 공해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요, 여름 한낮 습도가 높을 때 기공이 많이 열립니다. 나무가 호흡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겨울은 그 생리작용이 둔해지니까, 아니면 낙엽수는 잎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죠. 예, 그 낙엽수들은 괜찮죠. 여름에 여름이 아니고 이제 겨울에는 잎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나 한낮이나 습도가 높을 때 공해의 피해가 심해집니다. 요거 같이 알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공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화학적 및 기계적 상해, 화학적 상해, 제초제를 뿌렸다, 이거 하고요. 염분, 염분은 농도만 밑줄어 놓으시죠. 염분 농도 0.5% 이상에서 생육이 저해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없네요. 다음에 노거수 관리 보겠습니다. 나무가 이제 상처를 받고요. 상처를 받고 썩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뿌리 보호 먼저 볼게요. 뿌리 보호. 상처 치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고요. 뿌리 보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뿌리 보호가. 나무 우물 만들기, 마른 우물 만들기라는 말이 맞는데요. 마른 우물 만들기, 뿌리 보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땅을 성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여기다 멋지게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땅을 성토하고 싶어요. 땅을 성토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무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요. 양쪽이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림을 제가 조금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여긴 땅이에요. 여긴 땅이에요. 여기만 이제 우물처럼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게 돌을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푹 파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른 우물이 있는 거죠. 우물이 있는데 물은 없고 그냥 드라이하게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흙이 쌓여져 있고 가운데가 비었죠.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렇게 기존의 나무를 그대로 놓고 흙을 쌓은 거예요. 바깥쪽으로 흙을 쌓고 여기만 이제 흙을 안 쌓은 거예요. 여기만. 요걸 이제 마른 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존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자리에 성토를 하였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마른 우물을 쌓는다가 정답입니다. 마른 우물. 드라이웰. 예, 마른 우물. 드라이는 마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번에 돌담을 쌓아가지고 뿌리 호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마른 우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림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동공처리라고 있는데요. 이 동공처리는 뭐냐면 썩은 부위를 도려낸 겁니다. 깨끗이 닦아내고, 이 순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동공 내부를 다듬어 줘야 돼요. 동공 내부를 다듬고요. 다음에 버팀대 받기. 이 버팀대 받기는 뭐냐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지주목을 그 단단히 세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무가 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살균 치료를 하고 보통 거기다가 살균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충진을 하죠. 동공 충전을 합니다. 동공 충전. 뭐 특수 충전재는 뭐 에폭시 계열이나 폴리우레탄, 에폭시 이런 충전재를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나무 매트, 인공 나무 껍질로 마감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수목의 외과 수술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보면은 수목의 외과 수술은 이렇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낸다 순서가요. 두 번째 우리가 도포제 등으로 도포제가 뭐냐면은요 소독제예요. 도포제로 소독한다. 그 다음에 충진제로 충전하는 거죠. 충전한다. 거기다가 이제 넣어줘야죠. 충진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거를 실링한다. 실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주로 쓰이는 거는 이제 우레탄이나 폴리우레탄이나 에폭시 계열이에요. 에폭시나 폴리에스테르. 이런 그 인공수지로 충진을 한 다음에 네 번째에 이제 인조수피 나무 껍데기로 인조수피로 마감을 하는 거죠.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를 박는다. 버팀대. 여긴 순서는 깨끗이 닦아내고 동공내물을 다듬고 버팀대를 박고 살균 치료를 하고 요 안에다가 이제 그 충전재를 집어넣고 마감을 하는데 유리섬유와 접착용 수지를 사용하여 감싸주기를 한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인조수피 이런 거를 인조수피라 그러죠. 인조수피로 그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목의 외과 수술을 하시면 돼요. 이 순서는 시험에 나온다면 이 순서예요. 상처 부위 도려내고 도포제로 소독하고 충진제로 충전하고 폴리우레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이런 걸로 충전을 하고 인조수피로 마감을 한다. 이 순서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언제가 좋냐? 이거는 그 수목의 외과 수술은 우리가 4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는 것이 그 상처가 잘 아물어요. 수목의 외과 수술은 4월에서 9월에 하는 게 좋다. 그런데요, 너무 그 상처가 심해서 나무가 정말 쓰러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많은 그 상처 부위가 있어서 전부 다 도려내야 될 때는 거기다 콘크리트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콘크리트 충전할 때는 11월 낙엽진 이후에 합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이런 그 큰 상처가 아니고 그냥 폴리우레탄이나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이런 걸로